안녕하세요, 하늘땅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검찰에 맡기고요.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고도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주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개발 회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은 모두 주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주역은 괴라고 불리우는 64개의 큰 꼭지로 정리되어 있는 중국의 옛 경전인데요. 천화동인은 주역의 13번째에 해당되는 괴이고 화천대유는 주역에서 14번째에 해당되는 괴입니다. 오늘은 먼저 현실 속에 묻어있는 주역의 흔적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의미 및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에서 보는 우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의 세계에서 최초로 음과 양이 생겨나고 이 음양이 조화롭게 섞여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 물과 불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주역을 말할 때 단순히 점을 치는 도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측 연산이 바로 음과 양이 어우러져 생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은 땅이고 여자를 의미합니다. 양은 하늘이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음이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양이 와서 합치는 것이 바로 더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음양의 기운이 서로 소통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덧셈의 정의입니다. 마이너스 또한 음과 양의 조화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음은 두 개의 작은 양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음을 뺀 것이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이 처음 만나 플러스가 되었지만 아직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 아직 불안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시계 방향으로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 더하기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서로 어우러지고 의지하게 되는데요. 의지하여 기대게 되고 두 발로 땅을 밟고 있으니 안정을 찾게 됩니다. 둘이 화학적으로 합치니 단순한 플러스 이상의 기운을 발휘하고 이것이 바로 곱하기입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 음과 양의 위치가 처음과 반대로 되는데요.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양으로 나뉘고 여기서 나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유명한 학자나 어떤 논문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요.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태극기입니다. 태극이란 태초에 생겨난 음과 양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태극인데요. 양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음은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인 태극을 중심에 놓고 우주 생성의 4대 기본 요소인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사면에 배치한 것이 태극기입니다. 태극을 통해 우주의 기운을 받고 하늘 아래서 태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또한 땅 위에는 비가 촉촉히 내리니 만물이 크게 성장하고 번성하길 바라는 것이 태극기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태극기는
빨강색으로 표시한 양이 위에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음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아래에 있는 음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려 합니다. 위에 있는 양의 기운이 올라가고 아래에 있는 음의 기운이 내려오니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합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태극의 음양의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태극기의 음양의 위치를 바꾸어 파란 음을 위에 두고 빨간 양을 아래에 두었다면 서로 소통하고 어우러져 오늘의 남북 분단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천하동인은 주역 64궤 중에 13번째 있는 궤인데요. 위에는 하늘을 의미하는 건궤가 있고 아래는 불을 의미하는 이궤가 있는 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뜻을 같이 하고 하늘조차 도우니 어려운 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만사형통의 기운이 넘치는 궤입니다. 화천대유는 천하동인의 위에 있는 궤와 아래에 있는 궤가 서로 바뀌어 있는 궤인데요. 위에는 불을 의미하는 이궤가 있고 아래에는 하늘을 의미하는 건궤가 있는 궤입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해가 온 세상을 비추어 오곡이 있고 풍년이 듭니다. 화천대유 또한 흙의 소유함을 의미하는 기운의 궤입니다. 대장동 개발사가 천하동인과 화천대유라고 회사 이름을 지은 이유를 판단해 보면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도모하고 크게 성공을 거두자는 의미에서 그리한 듯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을 통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수천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하니 과연 그 회사 이름값 톡톡히 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통 뉴스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이름도 잘 짓고 하늘의 도움으로 많은 돈도 벌었다 하는데 갑자기 몰락의 길로 빠지게 된 것은 왜일까요? 역시 주역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음효와 양효 세 개가 모여 하나의 궤를 만드는데요. 처음 자리는 땅을 의미하고 두 번째 자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 번째 자리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천하동인궤의 아래에 있는 이 궤를 보면 두 번째 있는 음효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에 땅을 밟고 있고 위로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궤에는 하늘을 의미하는 건궤가 자리하고 있으니 하늘을 경외시하는 마음이 매우 크고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음효가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다섯 번째까지 올라가는 것이 화천대유입니다. 밑에 있던 음효가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던 이 양효가 아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밑에는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지만 반대로 위에서 나를 도와주던 하늘의 도움, 하늘의 기운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많던 하늘의 도움은 재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물이 쌓이면서 하늘에 대한 공경심도 사라지고 하늘에 대한 우러러 봄이 사라지니 하늘이 나를 지켜주던 보호막도 점차 거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주역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대원칙 중에 하나는 물급필반입니다. 사물이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반대의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쌓이면서 반대로 하늘에서 지켜주던 보호막은 하나씩 거치게 되고 이것을 모르는 참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물을 더 챙기려다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니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복을 줄 때는 반드시 작은 재앙을 주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재앙을 내릴 때도
반드시 작은 복을 주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또한 재앙이 반드시 악마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 하였으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욱 겸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좌절하지 말고 이겨나간다면 반드시 하늘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